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자, 소시가 연일 임영웅님에 대한 영상으로 채널을 꽉 채우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아티스트에 전달드릴 소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 아닌가. 제가 어제 저녁부터 영상을 한 7개 정도를 올린 것 같은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정신이 없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 소식이 많은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제 임영웅님이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도 그러한 말을 했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실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너무 많이 몰려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게릴라로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영웅시대 분들을 너무 몰랐던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기사에 보면 경찰도 출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어제 제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촬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분들이 출동을 해서 영웅시대 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경기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 경기다. 가수 임영웅 씨 얘기하는 거냐. 맞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냐? 다 구경하려고 왔다. 그러면은 상대팀도 혹시 연예인 팀이냐? 아니다. 그럼 누구냐? 모른다. 분들은 상대팀이 모른다. 사실 저도 현장에서 몰랐거든요. 상대팀 관심 있겠습니까? 한간에 들리는 말로는 전 국가대표 선수들을 모아놓은 팀이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카더라라서 제가 확인되는 대로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고 그만큼 경찰분들이 되게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고 펜스를 다 잡고 계시니까 이 펜스 쪽을 아무래도 잡고 있다가 많은 분들이 흔들면 이게 좀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웅시대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코로나 때도 감염자 한 명이 안 나왔을 정도로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어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누구 한 명 넘어지거나 다쳤거나 다칠 뻔 했거나 라는 것도 없었다. 이게 또 영웅시대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 특히 어제 임영웅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영웅님 역시 현장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눈도 마주쳐주고 건행 인사도 하고 그 덕분에 어제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놀라웠던 게 정말 어린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유아기 말고 20대 초반, 10대 후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왜 많이 왔냐면 보니까 어머님이 함께 가자고 했던 분들 한 절반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어머님과 함께 온 분들 절반. 재밌었던 게 그래서 이 자녀분들로 보이는 분들은 복장이요 수면 바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입고 왔어요. 그런 거 입고 어머님과 함께 와가지고 와 미쳤다 사람 왜 이렇게 많냐. 또 어떤 아드님은 구경하시는 어머님을 위해서 그 근처에 보도블럭에 좀 이렇게 부서진 벽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무거운 거를 들고 와가지고 어머니 위에 올라가서 보시라고. 그런 것도 제가 현장에서 좀 깨알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팩트는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사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왔음에도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임영웅님이 많은 분들에게 인사하고 아시다시피 인스타 라이브 방송까지 하면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게릴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인지 많은 MZ세대들에게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어느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는 해프닝이었던 걸로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번 콘서트도 굉장히 회자가 됐잖아요. 어떤 분이 이러한 말을 해요. 솔직히 영웅님한테 아무 관심 없었던 사람인데 이번 서울 콘서트 때 관객들을 위한 특급 배려를 보고 급 호감이 됐다. 완전 급급 호감이다. 왜 이렇게 다들 임영웅 하시는지 알 것 같았다. 이번에 저처럼 호감이 된 젊은 팬들이 꽤나 많아졌다. MZ세대 팬분들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내용이죠. 어떤 할머니 팬분께서 젊은 세대 팬들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런던보이는 제 취향의 노래라 너무 좋아서 이전부터 계속 듣고 있었고 트롯도 내주고 런던보이처럼 젊은 세대들이 듣기에도 트렌디한 곡들도 내주고 하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로 한층 더 성장하지 않을까 싶다. 다른 노래들도 꾸준히 찾아 들어보겠다. 이런 MZ세대들의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당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트롯이라는 노래를 안 부르게 됐을 때 이제 트롯을 버린 게 아니냐라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뭐 사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논의에 말씀드렸다시피 더 거대한 가수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보세요. 이렇게 MZ세대들이 많이 유입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제 이 축구 현장에 얼마나 많은 자녀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또 확신했겠어요. 아, 역시 저 가수는 정말 대단하구나. 왜 임영웅 하는지 알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고 저도 뭐 오늘 아침 후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임영웅님 실제로 보면 제가 되게 놀라웠다라고 했잖아요. 너무 선명하고 와 진짜 비주얼이 엄청나구나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저처럼 임영웅님에게 관심이 많지 않았던 자녀분들이 임영웅님의 실물 보고 와 얼굴 진짜 작다. 정말 잘생겼다. 비율 미쳤다. 저러니까 아이돌들하고 음악방송에 나갔을 때도 비율을 압도하는구나. 비주얼을 압도하는구나. 아니 이런 말들이 현장에서 진짜 많았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아티스트를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가슴 벅차고 웅뽕 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임영웅님의 팬분들은 또 그 마음을 보답합니다. 임영웅이 나의 이민 생활에 큰 힘이 되어줬다. 미국 팬분들이 임영웅님의 고향 포천시에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와 진짜 뜻깊죠? 임영웅님의 미국 내 팬클럽인 시애틀 영웅시 이분들이 바로 어제 경기도 포천시에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이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기념해서 팬카페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모아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애틀 영웅시대 김숙희 총무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임영웅의 노래가 우리 이민 생활에 정말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후원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백영현 포천 시장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죠. 모두가 다 같이 어려운 시기다. 이때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하여 소중히 사용하겠다. 사실 이 미국 영웅시대, 시애틀 영웅시대 분들은요. 벌써 세 번째 나눔이라고 해요. 지난해 9월 말에는 5천만 원, 올해 6월 달에는 300만 원을 기탁했고 이번 11월 7일 날 또 300만 원을 기탁한 거죠. 이 시애틀 영웅시대의 나눔 활동 자체가 팬덤의 선한 영향력과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팬덤이 단순히 스타를 응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5060 여성들은 어떻게 임영웅의 팬덤이 된 것일까? 중년의 헛헛함을 달래줬다. 쉬운 음악을 원하는 취향이 트로트와 맞았다. 자,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사진에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임영웅님 요번 콘서트에 대해 이러한 말이 나왔어요. 최종 보스가 컴백 확정을 지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함께 컴백하는 그룹이 너무 안타깝네요. 한 틱톡 게시물 속에 K-POP 아이돌 팬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자, K-POP 팬들의 대화 내용에 임영웅님이 컴백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살았다. 함께 같은 시기에 컴백하는 그룹들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누군가의 컴백 소식에 한 팬은 가슴을 쓸어내렸고 또 다른 팬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세계 속 K-POP 팬들을 웃고 울리는 이는 바로 가수 임영웅이다. 지금 현재 임영웅 컴백 소식이 하나의 밈,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한 장면, 컨텐츠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한 오랜 K-pop 팬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임영웅이 컴백하면 숨쉬듯 스밍해야 한다라는 말이 팬들 사이에서 돌아요. 보통 오후 6시에 음원이 나오잖아요. 첫날에는 아이돌이 1위를 하기도 하는데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어머니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임영웅 팬덤의 존재요. 글로벌 K-pop 팬들은 다 알걸요. 우리 아이돌 그때 컴백하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걸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웅 시대로 대표되는 시니어 팬덤의 입지는 그야말로 상상 그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제 또는 의식의 대상이 된 그들은 빠르게 대중시장의 지형을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58세대가 트롯을 만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이라는 가수로 함께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굉장한 팬덤의 파워를 써내려가고 있고 그것의 시작이 미스터 트롯 시즌 1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광풍은 식지 않고 Do or Die 발매와 동시에 임영웅님의 노래가 국내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서울 공연 티켓은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을 시켰죠. 이러한 것을 보고 일대 특이 현상이라고 박사가 정의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일본의 연사마 신드롬, 배용준이 이끌었던 2000년대 붐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중장년 여성분들의 헌신의 삶을 위로해주고 그 불안함과 우울함, 헛헛함을 위로해준 스타가 바로 가수 임영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파워는요, 다 스스로를 위한 행동이다. 스스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수 임영웅을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파워와 마음은 관광 지형까지 바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요, 지난해 10월 웹진 문화관광을 통해서 임영웅 콘서트를 집중 조명했는데 이 지역이 관광 데이터를 통해 결과를 보니까 관광객 규모가 엄청나게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빅데이터는 임영웅 콘서트와 지역 관광객 간에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관광 위치와 지역과 현상 자체를 뒤바꿔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음원도 1500만 스트리밍 돌파했고 여기에 또 하나의 겹경사가 터졌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멜론 누적 스트리밍 86억 회 돌파. 와, 이제 90억 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역대 랭킹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2위냐? 한때는 이 임영웅님이 70억대 정도의 스트리밍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앞에 엑소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엑소라는 그룹이 83억 회의 스트리밍 횟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아티스트가 86억 회를 기록하면서 역대 2위로 올라갔고 알다시피 방탄소년단이 128회로 100억 회 이상인 아티스트만 진입하는 다이아클럽에 이름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임영웅님이 이제 14억 회만 더 추가가 되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솔로 가수 중에서는 최초로 멜론 다이아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86억 회입니다. 제가 올 초에 70억대의 임영웅님의 멜론 누적 스트리밍을 이야기 드렸는데 벌써 86억 회예요. 내년 안에 임영웅님의 5월달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가 열리는 그 순간에 저는 100억 회 돌파, 다이아클럽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겹경사가 터졌어요. 자, 최근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했었던 CJ ENM의 3분기 영업이익이 7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적자를 면치 못했던 CJ ENM이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음악 부문에서 특히나 큰 성장을 했는데 아티스트의 성공적인 데뷔와 글로벌 컨벤션 매출 성장이 있었다.
그래서 1,7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음악 부문의 경우 앞으로도 주요 아티스트 활동에 힘입어 성장을 가속화하게 될 전망이며, 특히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지금 벌써 서울 콘서트를 끝냈고, 지금 티켓팅은 거의 다 매진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미 CJ ENM 입장에서는 매출이 다 찍혔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흑자 전환을 한 마당에 아마 내년 또는 올 연말 집계된 CJ ENM의 전체 수익은 엄청난 흑자를 남기게 될 것이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화 개봉, 콘서트 생중계, 이것이 CJ ENM의 유일한 순이익 구조를 이끌었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올해 어떻게 벌써 3분기 영업이익이 났겠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올 초 2월 달에 열렸었던 임영웅님의 I'm Hero LA 콘서트 수익도 상당 부분 저는 포함이 됐을 것이다. 물론 여기 관객 숫자가 뭐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것도 큰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임영웅님의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에 대한 수익들도 CJ ENM에 전부 다 포함이 되면서 이 임영웅과 함께 하면 어려웠던 기업들이 회생하는구나라는 이 절대 규칙이 한 번 더 입증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씨가 직접 보고 느꼈던 것은 또 엄청난 비화들이 있었다. 자, 제가 바로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 나왔던 이야기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가 벌써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은 임영웅님의 이 어제 축구 경기장에 저만 갔던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은 유튜버들만 간 게 아니라 언론사의 기자분들도 꽤 많이 계셨고요. 사진도 플래시 터트리면서 찍고 촬영하시는 분들 제가 몇 분 봤습니다. 그 정도로 현장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실제로 이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임영웅은 다리도 풀고 스트레칭을 하며 축구공을 무릎으로 차올리고 헤딩도 어쩜 저리 잘하는지 영웅시대가 응원을 와서인지 더욱더 환하게 웃으며 워밍업을 했고 준비를 했다. 그랬더니 주변 분들이 우리 애기 걷는 것만 봐도 너무 행복해. 우리 애기 멀리서도 빛이 나네. 몸이 엄청 가볍네. 우리 강아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이뻐도 너무 이쁘다. 근데 제가 어제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진짜 놀랐던 게 당연하지만 이 풋살장 펜스 쫙 이 풋살장을 감싸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붙어서 그 많은, 제가 볼 땐 어제 한 1000명이 육박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못해도 1000명은 충분히 육박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 풋살장 주변에 완전 둘러쌌는데 진짜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했어요. 자, 왜 계속했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그리고 임영웅님의 이 축구공 발재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어제 현장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임영웅님이 전반전을 뛰지 않았어요. 후반전에만 잠깐 등장을 했고, 후반전도 한 30분? 그 정도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 전반전 하는 동안 구석에서 몸을 좀 많이 풀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인터넷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뭐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굳이 이제 임영웅님의 근접 촬영이 된 영상들 중에 축구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의 영상들은 제가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그거는 보여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지금 다른 분들의 SNS에 올린 거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저는 현장에서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를 급하게 껐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요런 발재간들, 어마무시했다. 이거 눈앞에서 보니까 진짜 예전 임영웅님이 초창기 때, 지금보다는 영웅시대 분들이 조금 적었을 때 당시에 어제 갔었던 이 서울 디지털 운동장에서 이미 임영웅님이 축구 경기를 좀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이미 많이 했었던 그 같은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여전히 이곳을 찾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임영웅님의 요 발재간들이 눈앞에서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주 가까이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촥 줌을 당겨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확대를 해서 그때 보여진 발재간은 정말 수준이 달랐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특히나 이 경기를 하기 전에, 자, 요렇게 제목이 보이죠? 다시 돌아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축구 경기를 마치고서 임영웅님이 다시 이 팬분들이 있는 곳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와중에 한 영웅시대분이 임영웅님에게 뭘 건네줍니다. 뭔가 봤더니 그게 핫팩이었어요. 근데 임영웅님이 사실 인사를 정말 여러 번 했던 게, 어제 현장에 가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현장에 갔을 때 이미 임영웅님이 시합하기 이전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직접 이 펜스를 쫙 돌면서 인사를 했어요. 이미 인사를 했고, 영웅시대 분들에게 소리치시면 안 된다, 조용히 관람하셔야 된다라면서 임영웅님이 이미 한 바퀴를 돌면서 이렇게 인사를 다 합니다. 인사를 다 하면서 입에다가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서 소리치시면 안 된다. 근데 재밌었던 게, 제가 어제 현장에서 조용히 라이브만 키고 있었고 말을 잘 안 했잖아요. 주변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목소리를 정말 가까이에서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몇몇 분들이 임영웅님 나오는 걸 아니까, 저 멀리 보이니까 막 이렇게 막 흥분하잖아요. 소리 지르고. 주변 분들이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영웅이가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어요,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매너를 지켰다. 아주 그 모습 보면서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 다르구나. 그리고 임영웅님이 이제 핫팩을 받아들고 경기 시작 전에 영웅시대 분들을 쫙 이렇게 펜스를 돌면서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굉장히 걱정합니다. 왜냐면 저도 어제 라이브를 갔을 때 날이 추울까봐 사실 패딩을 껴입고 갔거든요. 대부분의 영웅시대 분들이 패딩을 껴입고 왔고, 현장에는 놀랍게도 응원봉도 많이 들고 오셨고, 또 공식 후드티도 입고 오셔가지고 거기 현장에서 임영웅님 보기 위해서 이미 막 옷을 갈아입고 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굉장히 그게 좀 의외였고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막 경기를 앞두고 몸 푸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비율이, 제가 또 이제 실물 본 이야기 안 할 수 없지만 일단 몸 풀 때의 모습의 이 비율들이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아니 수호씨 어제 라이브 하다가 왜 갑자기 껐냐, 여기 보면 임영웅님 몸 푸는 과정 중에 요 밑에서 뭐 들고 따라다니시는 분 보이세요? 여기 요 장면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보이시죠? 이 제가 볼 때는 한 98% 정도 이거 유튜브 촬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냥 정말 임영웅님이 잠깐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뭐 결혼식장에 등장했을 때의 모습 같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임영웅님이 요렇게 축구 연기 하는 거를 누군가가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스태프분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 축구 이벤트 자체가 어제 워낙 갑작스럽게 많은 분들에게 저녁 시간대에 느닷없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 상태였다. 제가 사실 그래서 어제 라이브를 한 43분 정도 잘 찍고 있었는데 그래도 수천 명의 분들이 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매니저분이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요분이 매니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는데 좀 긴급한 모습 같아서 제가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이거 생중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영웅님 오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임영웅님이 오고 나서 이제 경기에 투입되기 전에 이거 촬영하시면 안 된다.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 싶었는데
왜냐면 저 말고 일반인 분들도 정말 많이 영상을 찍었거든요. 정말 많이 찍었고 뭐 이거를 뭐 실제로 실시간으로 그냥 임영님이 이런 근접 영상들 라이브로 막 틀어버리는 유튜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이걸 내가 꺼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매니저분이 정확하게 생중계 하시면 안 된다라고 공지를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라이브를 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근데 사실 제가 담은 영상에는 임영님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잘 안 보여요. 워낙 멀어가지고 제가 앉았던 자리가 워낙 구려서 잘 안 보이고, 그래도 아마 제가 볼 땐 차후에 이제 임영님이 제가 라이브를 끄고 나서 후반전에 투입돼서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들은 아마 이 유튜브 컨텐츠로 나중에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생중계를 좀 금지시켰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때 라이브를 끄고 그냥 우리 이제 소천사님들하고 소통할까 하다가 현장에서 또 그러면 너무 또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까봐 싶어서 저는 그냥 조용히 귀가를 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임영님이 또 이 경기가 끝나고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뭐 임영님이 어제 현장에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서 수많은 분들에게 민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해달라 부탁했다. 근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들었던 임영님의 목소리는요, 동굴 음성이 맞았고, 저도 뭐 콘서트를 가서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 눈앞에, 제가 어제 뭐 찍었던 영상들, 이 두 가지인데, 요 하나는 이제 제가 현장 라이브 영상이고, 제가 좀 짧게 올린 게 하나 있잖아요? 요 영상, 짧은 영상 16초짜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정말 한 두 발자국 앞에서 봤거든요? 그렇게 가까이 본 거는 제가 임영웅님 영상 올리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얼굴이 작고, 진짜 선명하게 생겼고, 일단 키가 너무 커요. 여기 보면은 썸네일에도 다른 분들 다 밑에 있잖아요. 임영웅님 완전 머리가 솟아있고, 실제로 키가 정말 큽니다. 옆에 모자 쓴 분이 경호원분인데, 이분이 모자 쓰고 있어서 못 알아보시는 거지. 평소에 항상 임영웅님을 에스코트하는 그 키 큰 경호원 분이거든요. 와, 근데 임영웅님 머리가 진짜 불쑥 올라있고, 제 앞으로 싹 지나가는데, 제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죠. 원래도 작지만, 야, 이거 뭐, 제가 임영웅님보다 형이라고 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키 차이가 엄청 큰 동생이었습니다. 굉장히 키가 컸고, 키도 키지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살을 많이 뺐어도요, 그 키에서 오는 골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깡마르게 키가 큰 게 아니라, 확실히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다 보니까, 그 남성다움이 굉장히 느껴져요. 실물 보신 분들은 뭐 제가 뭔 얘기인지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참 재밌었던 거는, 현장에서 제가 라이브를 촬영하면서, 이렇게 지금 뭐 인스타에도 정말 많은 모습들이 막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실 뭐 이거는 저와 같은 유튜버들의 채널보다도 아마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시면, 임영웅님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훨씬 더 아마 많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보실 수 있고. 근데 아무리 백날 영상으로 봐도 의미가 없는 게 실물로 봐야 돼요. 그것도 눈앞에서. 정말 가까운 데서. 이게 또 콘서트장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이런 일상 영역에서 보는 거랑 굉장히 다르고, 요 장면에서의 좀 비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왜 16초밖에 못 찍었냐면, 이 운동장 입장하자마자 정말 많은 영어시대 분들이 요 입구 쪽에 있는 건물 앞에 다 서 계셨거든요. 뭐지? 이랬는데 주변 분들이 막 영웅이 저기 안에 있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안에 있나 보다. 그래서 저도 앞에 서서 라이브를 탁 키려고 했는데 임영웅님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다급하게. 라이브가 뭐고 일단 영상 찍어야겠다. 그래서 동영상 찍는데 제 앞쪽으로 딱 바로 지나간 거죠. 아쉽게도 제 카메라를 보시진 못했지만 제 두 눈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쫓아가야 되는데 바보같이 못 쫓아가고 그냥 멀어지는 걸 찍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쫓아가잖아요. 근데
예, 멈추게 됐고, 사실 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경호원분들이 이제 다 제지를 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이제 임영웅님을 쫓아가진 못했지만 그만큼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발을 묶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이 이렇게 축구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에 제가 꽤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건, 아마 이제 이 영상 보시면 그 현장에 있으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제 라이브 영상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영웅시대 어머님들의 목소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남편 몰래 나왔다. 어떤 분은 우리 아들 밥 해줘야 되는데 나왔다. 또 어떤 분은 어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축구 경기를 해도 내가 이렇게 보진 않는데, 이런 분들도 계셨고, 얼마나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우면 이렇게 많은 어머님들이 이 시간대에 나와서 축구 경기 보려고 이렇게 나왔을까. 자신들도 신기하다. 막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웃고 떠들고 막 서로가 서로를 신기해하는 그 현장의 분위기가, 제가 어제 요 라이브 방송을 가서 보면서 느꼈던 굉장히 좀 신기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막 수도씨 왔습니다 막 이렇게 나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나대기에는 굉장히 좀 무한한 자리였기 때문에 정말 조용히 가서 촬영을 하고 왔다. 근데 제가 그 라이브를 찍고 있는데 옆에 계신 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우리 동생이 연락 왔는데 언니 목소리가 수도씨 라이브에서 지금 나온대. 근데 저 진짜 그 순간에 식은땀이 났지 않습니까? 뭐 물론 알게 되셔도 상관없는데 그때 제 주변에 정말 꽉 차 있었거든요. 콘서트장 관객석 한가운데 있는 느낌처럼 제 주변에 정말 수백 명의 영웅시대 분들이 있었는데, 저 정말 시커멓게 입고 가서 조용히 찍고 있었는데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서 계신 분이.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살짝 돌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숨기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수호가 왔대. 근데 뭐 아니겠지, 지나가면서 찍었겠지 이러면서 주변 분들이 막 웅성대기 시작한 거죠. 수호씨 왔대. 수호씨 여기서 라이브 하고 있대. 수호 왔다는데, 그때부터 식은땀이 엄청 나기 시작하는데, 여길 나가서 찍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는데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뭐 아시게 되면 뭐 인사드리고 뭐 계속 찍지 뭐라고 했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매니저분이 이제 생중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끊었었다라는 거. 어찌됐건 뭐 지금 인스타그램에도 엄청나게 임영웅님의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실물로 봐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제가 또 올렸던 영상 중에 임영웅님의 인스타 라이브 방송 영상을 제가 또 올려놨지 않습니까? 근데 요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영웅님의 요번 이벤트 비화는 그래요. 자신은 그냥 요렇게 가볍게 공지하면 게릴라성이니까 이렇게 1000명에 달하는 분들이 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이 너무 뭔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원래는 정말 스타디움,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많은 분들과 함께 공연하고 즐기고 운동회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또 일도 너무 커지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번 공지를 해서 작은 이벤트처럼 게릴라성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온 거죠. 그래서 임영웅님도 스스로 굉장히 당황했다. 그리고 뭐 임영웅님이 이날 경기가 잘 안 풀려서 굉장히 속상했다라는 이야기를 인스타 라이브에서 했고, 짧게 했어요. 한 6분 정도? 6, 7분 정도 이제 라이브 하고 종료를 했는데, 얼마나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많은 이벤트를 고심하고 있는지를 정말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참 이 간밤에 일장춘몽 같은, 운만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